같은데. 자, 지난주 98페이지부터 했죠. 지역 범위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복습. 일단 그 업무 범위, 개업 공인중개사의 그 업무 범위를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보니까 뭐 지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도 있고, 그리고 겸업까지 해서 세 가지. 일단 지역은 현행법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지역적 범위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고, 여기에 대한 이제 예외가 뭐냐면 요 부칙상의 개공이죠. 부칙상 개공은 어디로?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특광도입니다. 지역 제한이 사무소 이전의 제한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거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정보망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다 되는 건 아니죠. 정보망에 가입하고 해당 정보망에 뭐 된 것만 정보망에 공개된 대상물 해서 이 경우에 지역 제한이 완화됩니다. 물론 이제 요거 위반했을 때도 가끔 나와. 위반했을 때 제재가 뭘까요? 모르겠죠. 뭔지 모르면 업무 정지 그러면 돼. 열에 9 맞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업무 정지. 또 자리 튕겨 나갔네. 아팠다면서요? 이렇게 탁.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도 제한이 있어, 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차이가 없는데 다만 하나 주의하시겠습니다. 지역 농협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니까 지역 농협만 특수법인 가운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 그러죠. 그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 농협이 이제 언급되니까 주로 보면 지역 농협은 일단은 등록을 할까 안 할까요? 원칙은 특수법인도 법인 중 하나고 법인은 개공 중에 하나니까 개공은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이다? 등록한 자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인데 등록을 하지 않는 예외가 지역농협입니다. 근데 등록은 하지 않지만 보정은 설정할까요? 그죠? 보정은 설정해야 되고 보정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보정 금액이 얼마냐면 법인은 기본적으로 얼마죠? 2억 이상이거든요. 2억 이상인데 요건 1,000만 원 이상 돼 있습니다. 왜 1,000만 원 이상이냐 그러면 지역농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대상물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대상물이 농지로만 한정됩니다.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에 한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 1,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개. 등록을 안 한다는 거하고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거하고 여기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겸업이라는 말이 넣었다. 겸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어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까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은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중개업 있잖아요. 그죠? 중개업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 중개업인데 그 법인의 정관의 목적 사업 중에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 겸업이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라면 법인 설립은 되는데 뭐는 안 돼? 중개업 등록은 안 되죠. 기준 미달이니까. 그래서 중개업하고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그랬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그러니까 이게 보면 14조 1항에 그죠? 몇 개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경공매 업무가 있거든요. 경공매 업무까지. 그래서 요 6가지 한했습니다. 14조에. 그러면 기억하실 건 5가지 경공매 업무까지 해서 총 6개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보시면 대행이 몇 개 있어요? 대행이 2개 있습니다. 대행이 2개 있고 상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업 관련된 프랜차이즈업 상담은 컨설팅이고 중개업은 프랜차이즈 업종입니다. 그리고 용역, 알선 그리고 경공매 업무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대행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죠. 뭘 대상으로 하는 거냐. 예,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은 상가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포인트고, 상담은 부동산에 대한 상담인데 이용 개발 거래 상담 그랬죠. 누구를 대상으로? 다요. 개공, 의뢰인 다. 그다음에 중개업은 일반인에게 금지되어 있죠.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경영기법, 경영정보의 제공도 누구를 대상으로만, 예,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용역의 제공입니까? 알선입니까? 알선이죠. 그리고 이거 알선 뒤에 업부터 돼야 안 돼? 왜 안 되는데? 뒤에 업이 붙으면 될까 안 될까요? 이게 있잖아요. 요 중개업이죠. 그리고 겸업이잖아. 한 번 하고 말 거면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하든가 말든가. 그잖아요.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하든가 말든가 고려할 생각이 아니지. 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업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적어놨까 이게? 대행업, 상담업, 컨설팅업이죠. 중개업 관련된 경영기법 제공업이면 제공업. 프랜차이즈업. 그러니까 알선도 알선업. 다 업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한 번 하고 말 거면 겸업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하든가 말든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알선만 보다가 조문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 알선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시험에 알선업 나오니까 뭔가 새로운 것처럼, 그죠? 정현재나 뭐 공유사법 교수나 뭐라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부르는 명칭이 다른 거고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업이라는 것 아셨죠? 다 겸업하는 가능 업종들입니다. 그리고 용역 알선 그러니까 주거 이전의 부세는 용역의 알선인데 이거 어디 있어요?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법령이에요. 중개법인의 업종은 법령입니다.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제한을 받는 건 누구라고?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사 도배업을 운영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사 도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어를 끊으라고 하는 이유가 아셨죠? 그리고 조문을 읽으시는데 조문을 그대로 안 읽는가 봐요. 자꾸 끊어서 읽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읽고 싶은 데 읽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그러면 읽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랬죠. 내용을 이해를 못해도 그냥 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자체가 내용을 이해를 못해도 조문의 내용을 만약에 내가 그대로 그냥 숙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파지 좀 받아요. 어떻게 답을 찾는다고? 조문과 같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해도 내용을 뭐 이해를 갖다 폭넓게 뭐 이해를 해가지고 안 해도 돼요. 머리 아프게.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틈나실 때마다 보는 게 뭐라고? 조문을 보면 돼요. 조문을. 그것도 정확하게 끊어서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이해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의 출제 그 범위예요. 그러니까 뭐 그좀 뭐 이해를 필요 없어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암기가 문제예요. 이해가 문제예요. 이해를 하면 암기가 좀 쉬워져요. 알고 외우니까. 근데 암기를 해도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뭐 이해가 이해가 안 됐어. 왜 앞에 그러면 못 외우니 그렇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못 외우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자는 거잖아. 이해를 좀 더 빨리 좀 쉽게 좀 암기하자고. 그죠? 근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시험 치고 나가지고 그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는 기계적으로 외웠던 것밖에 없어요. 뭐 이해를 해가지고 폭넓게 이해라고. 이해를 무슨 이해는? 이해는 오해의 시작이지. 그래갖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가지고 딱 찍다 보면 딱 틀리면 오답 정답 바로 옆에 거 찍잖아 꼭. 그죠? 그래서 그 웃기는 것도 반대로 찍으면 또 반대로 또 찍어요. 그죠? 혹시 반대로 하시고 맞아가 싶어가지고 해봤거든요. 그게 다 언제 오냐면 공부가 어중간할 때 옵니다. 어중간할 때. 차라리 모르면 쏘기나 편하지. 확 찍어 비우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하려면 특히 공인중개사법은
조문을 숙지하셔야 되고 법 과목을 공부하는데 법을 공부하는데 조문을 안 보고 있잖아요. 무슨 이해가 조문은 일단 숙지돼야 됩니다. 아셨죠? 어느 과목이든지. 그러니까 민법도 조문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오히려 이해는 더 쉬워요. 그리고 막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조문은 간단해요. 어쨌든 이 지금 5개 보셨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누가 할 수 있죠? 개공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개공이 겸업할 수 있을까요? 아셨죠? 왜? 이건 제한이 없으니까. 겸업에 제한을 받는 법인에게 허용된다는 말은 개인은 당연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경공미 업무가 나오는데 경공미 업무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까지 아셨죠?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권리분석과 취득알선은 판례상 뭐라 본다? 중개라 보기 때문에 따로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 있죠? 이 중에서 매수신청 대리 업무나 그 다음에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 이거 우리는 매수신청 대리인 겁니다. 요 경우에는 대상 부동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경매 대상 부동산이라야 되고 경매에 딱 그러면 기억나는 건 법원 경매입니까? 자산관리공사입니까? 법원 경매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등록을 요한다. 이렇게 법원 등록을 요한다. 그래서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까지 법원 등록을 요한다까지. 그럼 경공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여기 개공은 누구를 말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개공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누구 때문에? 부식상 개공 때문에 안 돼요. 요거 모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법인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나옵니다.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법인 아니면 개인이죠. 자연인이죠. 그러니까 자연인 개인의 범위에는 모두 포함된다. 부치상 개공이 들어가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이 6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일단 6개 기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석이고 뭐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일단 6가지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경공매 겸업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요. 고용인이 나오는데 고용인은 자 일단 대답을 해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국토부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고사항이죠.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의 신고 의무를 해태하면 100 과거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인데 이 경우에는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그리고 고용인 종류 몇 개 있더라. 소공의 경우하고 또 중개보조원 딱 그러는데 일단은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죠. 중개보조원은요 단순 업무 보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 요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공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날 거 예, 자격 정지고 중개보조원 그러면 행정처분. 중개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뭐라 불러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중개보조원 그러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과태료 처분의 대상도 안 돼요. 이렇게요.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인 있잖아요. 고용인의 모든 행위는 아니고 뭐다? 업무상 행위는 그럼 어떤 게 업무상 행위죠? 중개행위인데 이게 외형상 객관적으로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다 그랬죠?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으로 외형상 객관주의다 그랬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를 본다라는 말은 책임을 진다. 개공이 책임을 지면 고용인은 책임을 면제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느냐까지만 알면 돼요. 고용인 행위가 과실 책임으로서 민사 책임을 부담하면 과실 책임이란 말은 첫 번째 중개행위일 것, 두 번째 고의 과실이 있을 것, 세 번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리고 의뢰인이 입증을 하게 되면 아셨죠? 고의과실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그때 즉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면 그때 과실 책임으로서 민사 책임집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그때는 누가요? 개공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라도 혹은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아도 책임을 진다. 뭐요? 무과실로 민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면 그때 개공은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개공과 고용인은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데 연대 책임의 성격이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의뢰인은 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고 공동으로 순차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무과실로 민사 책임. 그러니까 개공이 무과실로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전제가 뭐예요? 과실 책임일 때 그래요. 그래서 지문에 가끔 보면 고용인의 고의 과실 없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행위가 행정 형벌이죠. 법 제48조 3대3, 법 제49조 1대1입니다. 행정 형벌에 해당되면 중한 위반이죠. 이때는 행위자만 아니라 누구까지? 개업 공개서까지도 같이 처벌하겠다. 그래서 동조항에 혹은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이 벌금형이라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데 벌금은 과실무과실. 얼른 대답하지 말고 생각도 하고 해요. 알았죠? 과실무과실. 과실 책임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죠. 뭘 잘못했는데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따라서 이때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양벌 규정을 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고용인의 행위가 행정 형벌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를 고용한 개공에게는 동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X죠. 반드시는 아니죠.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은 자신의 행위입니까? 타인의 행위입니까? 타인의 행위죠. 고용인의 행위로 벌금 받은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법 제10조에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닙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고용인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혹은 중개보조원이 위반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소공이 위반했으면 딱 튀어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예, 자격정지입니다. 소공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고 동시에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상치 혹은 업무정지라는 뭐다?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치라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뭘까요? 업무정지 6개월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 행위로 등록이 취소된다라는 경우는 없어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즉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상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맞죠? 까지. 답니다. 고용인.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덧붙이면 여기 신고하잖아요. 신고할 때 이거 어려운 게 사실 요거는 이 단계는 좀 더 이제 더 들어간 거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신고하는데 고용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는 10일 이내에. 근데 이 고용 신고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뭘 받죠? 교육 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은 뭐다? 교육이죠. 소공은 실무 교육이고 중개보조원은 직무 교육입니다. 요 일치 부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죠. 뭐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무 교육이냐 직무 교육이냐 해가지고 그 일치성을 따지는 게 범위에 들어갑니다.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잘 따라오고 있죠? 지난주에 배웠던 거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자, 갑니다. 이제 꽃이 막 피더라고요. 그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확 피겠는데요. 4월 1일인 게 군항제인가? 뭐 그런가 봐요. 이제 예전에 일주일 했는데 이틀 하대요. 1일, 2일 날. 벚꽃을 부산에도 많잖아요. 꽃은 창원이 훨씬 많습니다. 진해보다. 예. 그러니까 한번 꼭 권하고 싶은 게 확 만개됐을 때 창원 대로를 달리면 끝내줍니다. 양쪽으로 길이 넓잖아요. 근데 창원대로에서 쫙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그걸 쫙 내려가면 양쪽으로 벚꽃이 확 핀 게 보입니다. 역시 사람이나 꽃이나 좀 생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해는 나무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통제부사고 옛날에 그죠 유명하던 때들은 벌써 이미 제가 기억해도 뭐 3, 4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꽃이 안 많아요. 나무만 크지. 그죠? 힘들어요, 나무도.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무 벚꽃 있잖아요. 벚꽃이 개화되기 전에 색깔이 나무가 짙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무 색이 짙어요. 그래가지고 꽃을 피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색깔이 싹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애 낳는 거 똑같아요. 꽃이 팍 터뜨리려 하면 예? 애 낳는 건 안 맞지. 나는 그냥 애 낳는 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애를 애 낳고 하면 이게 약간 그 입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던데요. 그 별로 입맛도 없어지고 그냥 그런 거 있던데. 예. 예. 참 시간 잘 간다 그죠? 어쨌든 벚꽃이 제철이야 이제 좀 슬슬 지나가네. 하여튼 오다 보니까 꽃이 많이 폈더라고. 얘기 넣었어. 자 가요. 중개사무소 108페이지. 그죠? 슬슬 번뇌가 쌓이기 시작한다 이거. 자 중개사무소가 나오는데 사무소 이퀄 등록이었죠. 사무소 몇 개입니까? 한 개잖아요. 1사무소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사무소는 절대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있죠. 임시중개시설물 딱 그러면 제재가 뭘까요? 이거 예, 등록은 취소할 수 있고 몇 대 몇? 1대1 다 이렇게 여기까지 눈에 다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사무소를 설치할 때 지역 단위가 뭡니까? 그 참 뻔한데도 틀려요 그죠? 시도 아니고 우리가 등록관청을 시군구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설치 단위는 시군구입니다. 근데 시군구에다가 사무소를 둘 때 그 단위별로는 몇 개? 사무소가 한 개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사무소에서 우리가 이제 1사무소에 대한 예외가 분사무소잖아요. 분사무소 그러면 주어는 뭐겠어요? 분사무소는 법인이죠. 이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 관할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관할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 관할 분사무소를 두더라도 어느 지역은 못 둬요.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을 포함한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그러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게 분사무소에는 벽에 걸려 있겠죠. 뭐가 걸려 있을까? 등록증이에요. 신고필증이에요. 신고필증이 걸려 있고 분사무소는 대표가 나오겠어요. 책임자가 나오겠어요. 책임자가 나옵니다. 그 두 개가 이상하게 의외로 자주 나와요. 그리고 분사무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책임자죠.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일반인입니까? 공인회사입니까? 공인회사니까 실무교육 받은 공인회사가 분사무소 책임자고 다만 특수법인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에서 관할하는데 예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주택중개보수입니다. 주택중개보수는 어디 관할? 분사무소 관할 시도 시군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셨죠? 시도 조례입니다. 이게 이제 시군구 조례로 가끔 틀리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도 아셨죠? 요거만 예외죠. 그러면 등록이 먼저입니까? 보증이 먼저입니까? 등록이 먼저죠. 왜 등록부터 먼저 안 됐죠?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이 아닌 자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뭐다? 개공이 되고 개공이 돼야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다? 공인중개사법으로 책임을 진다. 그래서 뭐다? 보정을 설정해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게 되면 신고를 하기 전이든 후든 이미 개공이죠. 따라서 신고하기 전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가 있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고요? 보정을 설정하고 뭐한다?
신고합니다. 이 보전금액은 분사무소가 설치될 때마다 1억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법인은 2억에다 아셨죠? 2억에다가 분사무소 개수가 2개면 얼마죠? 4억입니다. 4억까지는 책임을 진다. 아셨죠? 근데 4억이 초과되면 책임 안 집니까? 집니다. 그건 민사로 집니다. 아셨죠?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책임이 아니고 아셨죠? 그래서 보정 후 신고다까지 이게 딱 요 세 석줄만 알아도 분사무소 가는 경우 기본적인 내용은 해결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소,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다 그러면 기억하실 게 두 가지 그랬죠? 제한 있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 누가 질까요? 각자. 각각입니다. 제한 없음 각각. 그리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신규 등록에 의하거나 중개사무소를 마하거나 이전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죠.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신규 등록, 사무소 이전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승낙서를 첨부하죠. 중개사무소에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는데 이 사용 승낙서를 주는 사람이 업무 정지 중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개공이 그죠? 줄 수는 없죠. 그리고 사용 승낙서는 누구 거? 다른 개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개공이 업무 정지 중에 있으면 승낙서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사무소 이전이라 할 때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개공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오죠. 사무소 이전은 됩니다. 대신에 다른 개공에 사무소를 이전은 안 됩니다. 여겠죠? 목적 자체가. 그런데 사무소를 이미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개공은 승낙서를 못 주지만 다른 개공은 승낙서를 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 이전부터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서 사무소 공동 사용은 제한 없음 각각 그랬고 이게 있잖아요. 공동 사용한다라는 이때 말고는 대표, 일괄, 함께, 공동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하겠죠? 이거.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이 딱 나왔어요. 사무소 이전이 나오면 일단 뭘 생각하시랬죠? 이 사무소를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했는지 문제에 나오거든요. 중개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관외라 그럴 때 기본적으로 등록증은 재교부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내도 사실 원칙은 마찬가지인데 재교부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송부라는 그죠? 송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송부 요청과 송부 의무가 있죠.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등록증을 어떻게 새로 준다, 신규 발급해 준다는 말이고 관할구역 내에서 움직이면 등록증의 관이 똑같죠. 관이 똑같으니까 굳이 새로 줄 필요가 없고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답니다. 요거요.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됐죠? 관, 외, 관, 내 이렇게 딱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를 이전한다 했을 때 신고라는 건 전에 합니까? 이전 후에 합니까? 이전 후 며칠? 10일 이내에 하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가져게 되면 전관청, 후관청, 후관청에다가 신고하죠. 이건 현재 사무소 관할청에 신고해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딱 그러면 최소한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후 그랬죠? 사무소 이전에는 전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후라는 것만 아셔도 답은 찾아집니다.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흘러가는 게 다 됩니다. 아셨죠?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보시면 사무소 명칭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게시 등 나오는데 사무소 명칭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 딱 세 가지를 묶어서 보통 보는데 나온 김에 일단은 사무소 명칭 있죠. 사무소 명칭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
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써야 되죠.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간판을 단다. 5개 광고물입니다.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하라 그랬죠. 성명 표기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를 있잖아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인 자가 위반하게 되면 이거 문자 관련 위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자 관련 위반이 다 3개입니다. 3개 다. 그리고 제재는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되면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거 유사명칭입니다. 유비표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유사명칭이고 이건 1대1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에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 개공이냐 아니냐 따라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광고 있죠 광고. 그리고 이때 있잖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면서 간판은 철거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에는 등자법원 4개가 걸려있죠.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칙상 공인중개사법상에 게시해야 될 게 몇 개다? 4개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 광고라는 게 광고죠 말 그대로. 근데 이 표시 광고도 개공이냐 개공이 아니냐 따라서 내용이 달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위반했다라는 말은 광고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표시 광고니까 광고물에는 개공과 사무소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뭐 안 했다?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하셨죠. 이건 제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 위반이 날 때는 이 뭐예요 이거? 이건 말 그대로 광고한 거예요. 광고. 그러니까 개공 아닌 사람은 즉 소공도 중견물을 수행하지만 광고는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개공 아닌 사람이라 하는 이 범위 안에는 소공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되면 이건 뭐라고요? 1대1이에요. 유비표 할 때 이 표입니다. 표. 이해하겠죠? 표시 광고할 때. 그러니까 백과의 표하고 1대1의 표가 달라요. 개공이냐 아니냐 따라서. 그래서 요까지. 그 다음에 간판을 철거하는데 간판을 철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했죠. 폐업했죠. 등록 취소 처분받으면 그만둬야 되잖아. 그때는 뭐 한다고? 간판을 철거해야 돼요. 그런데 휴업은요. 쉬는 거지. 그죠? 간판이 무슨 뭐 이름표다고 그죠? 이름표를 붙여 그잖아 그거. 그죠? 그것도 아니고 뗐다 붙이다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휴업이 보통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기억하실 건 간판 철거 사유가 총 몇 개 있어요? 그렇지. 6개 있어요. 6개 있어요. 요 3개. 그리고 이전, 그 다음에 폐업, 등록 취소 처분까지 총 몇 개? 6개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넘어가요. 간판 철거까지 쭉 나옵니다. 사무소 이전도 했고, 분사무소도 했고, 공동사용도 했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인장입니다. 인장. 우리 야간에 수업 들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시험 합격하시면 도장 다 파준댔어. 도장 공예를 하신대요. 그 인장이잖아. 인장 그 공예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험 합격하시면 도장 다 파드린다고. 그러니까 주간에는 얼굴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야간에 한 번씩 와요. 알았죠? 그래갖고 그 막 도장 종류를 얘기하니까 공예 인장 공예는 좀 다르죠, 그죠? 막 이렇게 막 우리가 한 동그란 이런 거 막 그 있잖아. 옥이나 이런데 막 자기 특이한 그 글씨체 서체로 하여튼 그게 뭐 전문가인가 봐요. 이게 뭐 그 자격증이 있대요 또. 어쨌든 인장입니다. 자, 딱 인장 나왔죠? 인장. 그렇지. 인장은 등록상입니다. 오, 잘하는데요. 이 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한 했죠?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돼야 한대요.
포함됩니다. 그리고 등록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더라? 국토부령에 있어요.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정지 처분입니다. 자, 정지 이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인장 등록은 누가 할까요? 개공 등입니까? 개공 소공입니까? 개공 소공이고. 그러니까 정지 처분이니까 개공이라면 업무 정지, 소공이라면 자격 정지. 그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예.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죠? 예. 등록 신청 시부터 할 수 있고 고용 신고 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인장은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개인 딱 그잖아요. 그죠? 개인글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개인은 인감 사용에 의무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인감은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된 인장을 인감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은 인감증명법이라는 단어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명의 일정 크기죠. 실명의 일정 크기입니다. 실명의 일정 크기. 그러니까 예명을 가끔 쓰시는 분도 있죠. 김태평인가 있죠. 김태평. 누군지 아세요? 현빈 그 본명이 김태평이요. 맞지? 청춘. 어제 라면 먹고 잤지? 김태 아시죠? 그러니까 실명의 일정 크기인데 사이즈가 얼마죠? 7에서 30mm입니다. 7에서 30mm. 여기가 이제 10에서 40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법인은 주상 인감이죠. 법인의 인감은 뭐예요? 상업등기 규칙이 근거 규정이에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로 나뉘는데, 자,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 인장, 즉 법인 인감입니다. 그죠? 법인 인장.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에다가 법인의 대표가, 그죠? 대표가 많은 보정하는 인장까지 하셨죠? 이렇게 종류 몇 개죠? 2개. 그러면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법인의 대표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등록은 어디 할까요? 그죠?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주된 사무소에서 관할하니까. 그럼 시험 지문에 인감증명서가 나왔어요. 주어는 법인.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 분사무소하고 그죠? 우리가 법인을 주어 법인을 딱 특정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었죠? 겸업 그러면 오늘 다 나왔네. 겸업 그러면 주어는 법인, 제재는 상치. 그다음에 분사무소 그러면 주어는 법인. 아셨죠? 뒤에 뭐가 따라온다? 주. 그다음에 인감증명서가 나오면 주어는 법인.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까지 아셨죠? 예. 그다음에 인장 변경은 변경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 7일 10일 7일입니다. 변7 그랬죠? 그다음에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등록합니다. 이때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거든요.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뭘 같이 제출할까요? 등록증 원본입니다. 등록증에다 찍게 되어 있거든요. 예, 원본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휴폐업이 있습니다. 자, 휴업이라는 휴업등이 나오잖아요. 휴업등 딱 나오면 이거 제가 2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시점이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신고 방식이 맞냐 안 맞냐. 기억하셨죠? 그럼 일단은 휴업등을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사전 신고입니다. 시점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기본적으로 뭐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리고 휴업 등에서 사용하는 서식이 똑같아요.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까지 해가지고 신고 서식이 똑같다. 동일 서식을 사용합니다. 듣고 계시죠? 그리고 신고 방법을 구분해야 돼요. 휴업하고 폐업 있죠? 휴, 폐업은 가야 되죠, 그죠? 예, 이건 방문 신고만 돼요. 방문 신고만 되니까 뒤에 전자신고 포함 제외. 그 다음에 재개라든지 기간 변경 있죠? 재개. 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자꾸 듣다 보시면 나중에 실제 사무소에는 등록증이 없으면 준경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 신고를 했는데 등록증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러니까 휴표가 재개 신고할 때 신고 방식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은 간다 안 간다?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근데 자꾸 이걸 신고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고 업을 하려면 그럼 등록증 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신고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잖아. 이건요 아예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고. 그럼 이제 제가 인터넷상으로 신고했잖아. 그죠? 전자로 인터넷상으로 신고했죠. 하고 난 다음에 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날 받으러 가든지 여기 갔으면 뭐 한 3일 뒤에 가든지 그건 지 맘이지. 그거는 가지 말라 안 했잖아. 자꾸 전자 인터넷상으로 신고한다는 의미하고 등록증을 갖다가 받아야 업을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면 전자신고를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해하겠죠? 신고 방식이 두 가지다라는 의미지. 그럼 실제로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들어가겠죠. 방문 신고하겠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걸 왜 또 그걸 동의시가 되나 봐. 자꾸 이게 재기업 하려고 그러면 등록증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전자신고를 왜 하냐고. 그걸 저한테 묻지 마세요. 신고 방식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어느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분양대행업을 하잖아요. 분양대행업은 건설업 면허 같은 게 있잖아요. 일단 기본 등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중개업에다가 그 분양대행업도 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분양대행업을 겸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분양대행업을 겸할 수 있다. 대행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행업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은 이미 갖춘 상태란 거잖아. 아니면 등록 자체가 안 됐을 거니까요.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분양대행을 할 수 있냐 없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 아셨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있잖아요. 봐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가끔 제가 이 질문 받거든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가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결격 사유로 틀린 거 아니냐 이런 거야.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는 말 안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 그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는 거죠? 300 이상이니까 등록 취소 되겠지. 그 원인이 뭐다?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벌금이라는 결격 사유로 인해 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왜 300만 원 이상이 빠졌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건 국어예요, 국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그 안에 우리가 봐 등록이 됐다는 거냐. 등록이 되었다는 말 안에는 이미 실무교육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받았겠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예.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그림 말씀드렸죠. 이 방법을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가적으로 휴업 나왔죠. 그럼 습관적으로 뭐 해야 돼요? 아, 휴업이 나왔다. 몇 초? 3초죠. 3초. 그리고 사전이죠. 그리고 신고할 때 뭘 첨부해?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방문 신고 방식에 의한다. 요거. 그리고 휴업 기간이 만료가 되면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없죠? 왜 없어요?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돌려받는 절차가 뭐다? 재개업 신고입니다. 재개업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등록증을 언제까지? 즉시 반환해야 된다. 제가 즉시라는 처리 기간을 언급한 게 3개 있습니다. 일반 사면, 즉시, 등록증, 자격증 등 즉시 재교부, 그리고 즉시 반환까지.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죠?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휴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림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록하고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죠. 그래도 최소한 3월이 경과되게 되면 그때는 신고를 그죠? 초과하게 되면 신고라는 의무가 주어지죠. 신고라는 의무가 주어지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는 제재가 따라오기 때문에 최소한 3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개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요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죠. 요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금지되어 있고 이때 있잖아요. 그죠? 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지되어 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면이죠. 즉 부득이한 사유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득이가 여기 붙으면 안 돼요. 휴폐업은 언제 합니까? 하고 싶을 때 합니다. 대신에 6월을 초과하는 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한 거죠. 그죠? 저번에 보니까요. 이 부득이한 사유가 뭐 있죠? 요양, 입영, 취약, 그죠? 이런 등등의 사유. 그런 경우인데, 저번에 기사 보셨어요? 군 면제 받은 거. 청각장애로 군 면제를 받았대요. 그게 부득이한 사유, 군대 가는 거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인데, 어떻게 면제받았냐면, 귀에 그 월드컵에 부르젤란가 뭔가 뭐 있죠? 부는 거, 삑삑 터는 거. 그걸 귀에 대고 있잖아요. 불면 130데시벨 정도의 소리 나온대요. 그게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래요. 130데시벨이. 그걸 1시간 동안 귀에서 불면 귀가 청력을 순간 상실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온대요. 돌아오는가 봐.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신금 받는 중에 사라지겠죠. 청력이. 그래가지고 막 불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1시간을 귀에 쳐 불 때 불고 있잖아. 빼빼빼빼. 어디 한국인이요? 근데 그 브로커가 있잖아요. 브로커가 지가 그렇게 해서 군대를 안 갔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1시간 이상을 부어버린다며 기가. 그래야 기가 안 들린답니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그 청력에 의한 군 면제 받은 경우는 전수조사한다네요. 예. 하여튼 대단하다 생각해. 그거는 위급했다는 게 와닿는 게 아니고 와 대단하다. 1시간 동안 어떻게 하여튼 봐요. 간단하죠. 이것만 알아도 돼요. 답은 찾아죠. 예. 몇 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 중개계약이 나옵니다. 중개계약인데 이제 가끔 이제 이거 참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공부를 할 때 참 공부는 시간이 필요하죠. 필요하다라고 느끼는데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는 중개계약서라는 게 있고 거래계약서가 있죠. 중개계약이 있고 거래계약이 있죠.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거죠? 그죠? 중개계약은 너무나 뻔한 소리 같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진짜 그죠? 자기 생활의 범위에 벗어난 일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 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잠시 백수가 됐을 때 직장을 잠깐 좀 다니는 직장을 딱 그만두고 백수가 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참 쓸데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할 때는 재밌는데 그만두게 되면 참 옛날에 뭐죠? 우리 정보사 출신들 있잖아요. 정보사, 헌병, 이런 데 출신들은 보통 보면 나중에 그걸 벗어나면 별 쓸데가 없어요. 뭔가 좀 삐리해. 그래 보이죠, 느낌이. 하여튼 그 비싼 어쨌든 그 직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그만두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들을 막 가르치고 이런 차에 갑자기 자격증 보니까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채용을 해야 된대,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건 어쨌든 일은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 자격증을 따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땄는데 진짜 이건 이제 자기 범위 활동하는 자기 사고 있잖아, 사고. 범위를 벗어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시설계로는 과목이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려워졌는데 예전에 시설계로는 고득점 과목이었거든요. 고득점 과목인데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 갑자기 조적조, 철근, 철골, 콘크리트, 무슨 구조고, 외줄 쌓기, 겹줄 쌓기, 이만이. 제가 들은 말씀이 이 자기 생활 공간의 범위에서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래 바운더리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익숙한데 그걸 벗어나면 너무 상식적인 단어 같은 것도 모르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 이상하게 뭐 스스로 막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아는 건 내가 모를 수 있고 내가 아는 거죠. 남들은 모르는 것 많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걸 갖다가 뭐 궁금해 하나 질문해도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제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그걸 모르겠다는 단어가 조적조 한자를 찾잖아요. 한자를 조적조 벽돌 빨간 벽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계약이 나오는데 봐요. 계약은 우리가 법령이죠. 우리 교재에 나오는 계약은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개계약하고 그죠? 예, 거래계약이 있어요. 중개계약은 쉽게 말해서 의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개공과 의뢰인이고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이에요. 그래서 중개계약이 의사가 합치되죠. 그걸 서면화 시킨 게 뭐예요? 중개계약서예요. 중개계약서예요. 그 다음에 매매 등의 거래죠. 거래는 주고받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거래계약은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예요? 거래계약서예요.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개계약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하고 이거는 뭐예요? 시작점. 우리 집 팔아줘 할 때가 이게 중개계약이고 이제 집을 팔게 살게 두 사람 의사합치되면 만드는 게 뭐라고? 거래계약이에요. 이게 실무의 출발점이고 이게 중개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개실무의 출발점 이걸 중개완성 그래. 중개완성이 있고 뭐예요? 거래계약 체결이에요. 거래계약 체결.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중개계약 중에서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 중개는 딱 간단하게 자, 일반 중개는 법정 중개 방식 이다 아니다. 이다. 법정 서식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용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딱 그 세 가지예요.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사용 의무는 없다. 권장사항이죠. 하나.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이 나오는데 전속 중개는 특정한 계공을 정해서 중개하는 거죠. 그러면 자 23조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2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체결할 수 있다 있고 체결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잖아, 그죠? 대신에 체결하게 되면 의무가 두 개가 주어져요. 의무가 첫 번째가 서식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 보존 의무고 두 번째가 정보 공개 의무 두 개입니다. 그러면 서면 관련 위반은 이거 입에 딱 붙여야 하셨죠?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제재가 상치 아니면 업무 정지거든요. 절치는 중개 행위를 하는 과정상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건 성격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업무 정지하고 상치인데 똑같은 제재가 아니라면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은 상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를 딱 기준 잡아놓는 이유의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그러면 정보는 꼭 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됩니까? 반드시는 아니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정보 공개는 해야 됩니다. 아셨죠? 해야 되는데 반드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외를 둔다는 거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반드시는 아니라는 게 정보 공개 의무지만 의뢰인이 뭐 하면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지. 아셨죠? 임의 규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하는 방법이 몇 개 있을까요? 정보망하고 일간 신문이 나오는데 둘 중 하나. 예, 둘 중 하나니까 또는이죠. 또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의무적 공개 사항이 몇 개? 7개가 있습니다. 자, 금방 들으신 것처럼 의무적 공개 사항 그랬죠? 몇 개? 7개. 그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공개해라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요? 공시지가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임대차란 말이 나오면 그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있죠.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죠. 약정 우선이다. 그래서
5월도 2월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되죠. 이게 서식을 사용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상에는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개공의 의무입니다. 개공 의무. 그리고 두 번째가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전속 중개 계약서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맞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개공의 의무가 뭐냐? 첫 번째, 기간을 중심으로 일단 2주의 1회 이상은 뭐 할까요? 네, 2주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구두로 문서로 통지하라. 두 번째, 정보 공개는 빨리 신중하게, 그죠? 7일 내에, 그죠? 정보 공개입니다. 7일 내에 정보를 공개하라. 세 번째, 공개한 때죠. 이미 오픈됐습니다. 공개한 때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죠? 구두로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고, 네 번째, 확인 설명 있죠? 확인 설명 강조입니다. 설명 성실 이행이라는 의무가 주어진다. 몇 개? 4개. 특히 기간 중심으로 2주에 1회 이상 7일 이내 지체 없이 이렇게.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정보 공개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죠. 공개 비공개 그래가지고 딱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는 첫 번째 위약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용이고요. 세 번째가 협조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 위약금 그러면 딱 기억나시는 거. 뭐 없이는 뭐 없다. 거래 없이 보수 없고 보수가 없으면 위약금도 없어요. 그러면 위약금이다 할 때는 포인트는 요겁니다.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됐을 때 위약금을 얼마를 주죠? 중개보수 전액을 하셨죠? 네, 전액을. 그러면 의뢰했거나 배제했고 다음에 뭐요?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죠. 그 다음에 비용은요. 비용은 자 법정 보수를 줍니까? 법정 보수의 50%를 줍니까? 범위 냅니다. 어딘가에서 내 했는데 법정 보수 50% 범위 안에, 그러니까 사용한 비용을 지불하되 최대가 얼마라고요? 50%. 그러니까 법정 보수가 90만 원이에요. 사용한 비용이 15만 원이에요. 얼마죠? 그죠? 근데 60만 원 쓰면 45만 원만 준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예. 네.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을 주되 아셨죠? 최대 법정 보수의 얼마? 50%까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협조해야 된다. 이 협조 의무는 일반 중개에도 공통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 이행에 대해서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셨죠?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에 뭘 첨부한다? 첨부 서면이 중개 보수 요율표가 첨부 서면에 들어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배운 내용이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죠.